오늘 기자수첩에서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은 왜 이렇게 낮을까? 미국 CIA 월드 팩트북이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예. 여성의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기의 출산율을 따지는 거죠. 1.25명, OECD 꼴찌. 1.25명. 네. 세계 224개 국가 중에 220위. 야. 그 못 산다는 북한도 1.96인데 우리는 1.25. 이건 이제 국가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그렇죠. 예. 왜 이렇게 낮을까요? 출산율이. 누구나 짐작하죠. 그렇죠. 뭐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뭐 이제 지금 취업도 안 되고 그렇죠. 취업 안 되니까 결혼 늦어지고 결혼 늦어지니까 출산도 늦어지고 그렇죠. 뭐 그래서 출산을 한다고 해도 아이 키울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10년 동안 10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거든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앞으로도 1년에 한 15조씩 막 들어갈 텐데 예. 뭔가 큰 비전 아래 계획과 제도가 꼼꼼하지 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방책을 세워놨는데 실천은 잘 안 되고. 그렇죠. 또 대책들이 제각각 놀아요. 이게 한꺼번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제각각 놀고. 근데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 우리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고 싶어 하죠. 대부분 그래요. 예. 서비스 질도 좋은데 비용은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현재 7%입니다. 프랑스는 66%예요. 그래요. 스웨덴 72%. 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를 걸어놔요. 역시 어머니들은 바로 아시는군요. 근데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과감하게 계속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16.8%까지 올라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예. 올해 계획대로 계속하면 27%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들도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할 텐데요. 근데 이 우리나라 아동복지 분야는 중앙정부가 슬그머니 손을 뗐어요. 그래갖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대부분 떠밀어놨죠.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역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정책을 짜고 밀어줘야 되는데 예. 손 떼고 니들 책임인데 왜 우리한테 그래라고 하니까 요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만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부 지출 예산은요. GDP 대비 얼마냐 하면 1.5%예요. 아동복지 쪽으로 정부 지출 예산이. 게.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를 낳아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우기가 힘든 나라인 거죠. 예. 물론 지금 세월호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애를 거의 다 키워놔도 참 안전하지 못한 나라라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애를 낳고 키우는 게 정말 힘든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잘 짜고 있냐. 그걸 한번 제출한 공약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점검. 네. 이거 관심 갑니다. 되게 비슷해요. 공립보육시설 늘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좀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보면 이제 공립보육시설 서비스 늘린다는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있고 육아휴직 기간 늘리겠다. 그리고 육아휴직하는 중에 급여도 늘리겠다. 지금도 주긴 줍니다. 그리고 뭐 아버지들도 육아에 참여하게 하겠다. 이런 거 기본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특징들을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셨는데 예. 자 보면요. 육아휴직 시간을 늘리겠다. 급여를 늘리는 거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꿈도 못 꾸는 비정규직 영세기업 노동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요. 그다음에 분식집 하면서 온 가족이 거기에 매달리는 가족 종사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육아 지원. 한부모 가정. 예. 이거는 뭐 대책이 없어요.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겨우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먹여서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조부모 조선 가정. 가정. 예. 이건 또 절실한 건 이들인데 이 절실한 사람들, 더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다가갈 수 있는 대책들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위주로 짜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실천하지도 않는데 예. 대상자를 늘리겠습니다.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을 짜내고 사용 못한 육아휴직이나 육아휴가는 급여로 돌려서 봉급으로 주든지 예. 신고하면 바로 근로감독 들어가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아빠들의 의무를 더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아빠한테도 육아휴직, 육아휴가가 엄마하고 똑같이 주어져야 집에 가서 공평하게 반반씩 하는 거죠. 지금도 하려면 해요. 그죠? 지금 제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남성이 회사에다가 저 육아휴직 때문에 잠깐 1년 쉬겠습니다. 야, 꼭 네가 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부인은 뭐 하는데 예.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급여로 바로 돌려서 금전으로 해결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짜내야 회사들이 아이고 그러려니 육아휴직 주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예. 남녀 공히.
그다음에 돌보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아이 돌보는 서비스를 전국 곳곳에 골고루 만들어 놓고 잘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예. 이 세 가지가 항상 붙어 다녀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밟아서 추진할 건지 방안이 제시되고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그렇죠.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건 다 불합격입니다. 다시 짜와갖고 다시 제출하기를 바라고요. 예, 예. 애를 돌보는 것은 남녀 공의하는 거고 사회가 하는 거고 국가가 하는 것이다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예. 큰 그림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안 되는 건 이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기만 얻으려고 백화점식으로 그냥 쫙 펼쳐놓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예. 예. 다시 짜오시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산에 관한 공약들을 쭉 훑어주셨는데 변상욱대 기자. 예.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정책을 꼼꼼히 보실 시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야별로 좀 짚어주시고 오늘은 이제 후보 하나하나는 안 짚어오셨잖아요. 예. 다음번에 오실 때는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 내놨는지까지도 숙제내드릴게요. 예, 당 그렇게 후보가 가지고 오세요. 결정되면은 그때는 후보별로 하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변상욱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